안녕하십니까. 정문 일침입니다. 자, LG전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LG전자. 자, 주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력이 등장해서 우상향으로 이끌어가야지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세력이 등장했는데 우하향으로 이끌어가면 손실이죠. 그럼 메인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그러면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식이 좋으니까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주식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주식이 나쁘니까, 아니면 때로는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현금화 하려고 하는.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주가의 흐름을 논할 때는 당연히 주식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사야 돼. 좋다고 생각하면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살 때 어떻게 살까요? 주가를 올리면서 살까요? 아니면 내리면서 살까요? 아니면 그냥 박스를 치면서 받아낼까요? 자, 주식이 좋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사면서 올릴 거예요. 왜냐? 주식이 좋은데 누가 팔겠어요? 그죠? 좋은데 누가 팔겠냐고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사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안 팔겠다는 세력이 더 많을 것이니까. 그게 그렇게 만들어지면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어서 상승이 시작되는 기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연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LG전자를. 자, 연봉을 보는 이유는 주식에는 일정한 흐름이 있다. 방향이 있다. 그 다음에 주가 위치를 보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한번 판가름할 수 있는 하나의 바로메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때 과거 주가는 LG전자는 27,000원대 있었고요. 고가는 16만원까지 갔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중간이 아닌 어디쯤에 있다? 67,000원 선. 그러니까 LG전자는 무엇인가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기존 영역으로 다시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이거를 분봉으로 다시 가면 아니죠. 월봉으로 가볼게요. 월봉으로 가면 월봉의 이 LG전자의 주가 위치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런 설명을 먼저 서두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21일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 만에 어떤 통계치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20일 동안 이 기업이 장사를 했어요. 그죠? 그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수익이 좋다. 뭐 이것저것 다 뺐더니 순수하게 수익이 얼마다. 그러면 회사가 좋은 거죠. 남는 장사를 하면. 뭐 그래서 다음에도 더 많이 남기겠다. 그러면 주가가 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을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주가는 내려갈 것 같아요. 자, 그런 면에서 2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그런 의미가 있고 21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 자, 그러면 61선이라고 하는 것은 분기죠. 3달 만에 한 번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그때마다 또 통계치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121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지면 20일이라고 하는 것과 60일이라고 하는 것과 121선은 대단히 의미를 갖는 거죠. 그 흐름을 이어갔을 때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거고 그게 계속 성장세를 보이면 근데 안 좋다 그러면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회사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흘러간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나빠도 이 회사가 이렇게 나쁘진 않을 거야. 그런데 그거를 변형해 준다 그러면 이 회사는 나쁠 수 있다. 좋을 수도 있다라는 판가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한번 볼게요. 자, 2008년서부터 2006년까지 LG전자는 무엇인가 계속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보면은 과거의 주가를 보고 흐름을 파악해 봤을 때 얘는 과거 2008년서부터 굉장히 안 좋아. 계속 안 좋아. 계속. 그러다가 2015년에 들어와서 누군가가 주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아니야. 이거보다 나빠질 수 없어. 이제는 올라갈 거야 라고 하고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때부터 올라갔던 주체 세력이 등장했던 어쨌든 여기서부터 반등을 합니다. 주식을 올리죠. 근데 내려왔어요. 이 저가를 깨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아니야.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 하고 누군가가 공감대를 형성한 거죠. 주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방이 있고 상승이 있다 그러면 하방이라고 하는 것은 고점이 낮아졌을 때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저점을 높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주가가 올라갔다 싸지니까
싸지니까 나도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주식이 오른다고 하는 것은 저점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것이고, 고점이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기업 가치가 안 좋다. 그러면 우리가 주가를 노려볼 만한 자리는 고점이 낮아지다가 저점이 높아지는 지점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반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느 한 특정한 가격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 즉 시장이 제시에는 객관적인 자리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자리가 우리는 지지저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주가의 멈춤 현상은 의미가 있지 않겠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LG전자는 한번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저점이 높아지려고 하죠. 이렇게. 자, 추세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추세라인을 다 그으니까 모든 시장 참여자들은 이 선을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성장을 많이 했죠. 언제? 2015년도에 성장을 많이 했어. 이때부터 한 3년간을. 그러나 성장세가 여기서 멈췄고 더 이상 성장하기는 어려워라고 해서 주가는 밀립니다. 그런데 이쯤 오니까 2011년, 12년, 14년도에 공감했던 주가 가격을 보니까 한 5만원, 7천원, 5만 8천원, 5만 7천원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자, 제가 주가 흐름에 대한 고성준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준엄하게 주식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스탑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력이라고 해도 이 자리를 끼고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있어 라고 알려줘야 그들은 매집할 것이고, 그 자리를 더 이상 못 깨는 걸 막을 것이고, 그러면 그거 기회를 삼아서 그래 나도 동참할게. 그런데 이 자리를 스탑하기 위해서는 그들 돈이 많이 가지고 있는 메인 주체는 이미 이 주식에 대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많은 돈을 투입해서 주가를 올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일단은 LG전자는 여기 스탑이 됐다. 자, 그 대신 내려오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LG전자는 더 내려오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니야 누구는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냐, 낀자리. 서로 LG전자를 두고 말이 많은 거죠. 내려올 거야 오를 거야. 자, 그러면 주봉을 볼게요. 주봉. 모든 주가의 흐름은 그렇잖아요. 작은 데서 출발해서 크게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성장이 결국에는 의심하다가 결국에는 큰 성장으로 나중에 지나고 나야 알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고가가 낮아지는 주봉으로 가게 되면 2018년 이 고가를 찍고 밀리면서 다시 한번 시도하려고 하는데, 이 주식은 이런 시도가 한번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려고. 그래서 저가를 높이면서 파동을 쳐서 LG전자는 올라가다가 이 자리를 공감하지 못하고, 트렌드선을 공감하지 못하고 7만원이 깨지면서 다시 저가를 한번 깨줍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같이 개를 같이해서 같이 깨졌겠죠, 흐름이. 자, 그러면 이 주식은 이제 여기 올라오면 무엇인가? 야, 주식을 보고 얘기하겠죠. 이 주식이 여기까지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서로가 의심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의심할 것이고 어느 사람은 뚫을 거예요. 아마 돌파시킬 겁니다. 그러면 굳이 내가 여기서 그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세력이 등장해서 뚫어주고 안착이 된다면 나도 동참하면 안 될까요? 뚫었는데, 동참했는데 이게 미끄러지면 나도 나오면 안 될까요? 맞았으면 밀어붙이면 어떨까요? 자, 그럼 주가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우리 개미 입장에서는 어떨까? 흐름을, 메인 주체를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연봉 보고 월봉 보고 주봉을 봤을 때까지는 잘 파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정보체계가 안 주어졌어요. 엄청나게 많은 방대한 정보체가 있겠죠. 개인이 사기도 하고, 외국인이 사기도 하고, 기관이 사기도 하고, 또 뭐 사모펀드가 사기도 하고, 그죠? 연기금이 사기도 하고, 서로가 사고 팔고를 굉장히 얽혀있다. 자, 그럼 일봉을 다시 가볼게요. 이게 인내 갖는 의미가 큰 거예요. 자, 일봉을 봤더니 주체를 알려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맨 위에 게 이게 외국인들의 흐름이고, 이게 기관들의 흐름이고, 이게 개인들의 흐름이에요. 이게 보조지표가 아니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빨간 날은 샀다는 거고 파란 날은 팔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의 흐름은 추이예요. 사는 흐름이 올라가느냐 꺾이느냐,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식이 이 저점에서 과연 누가 사줬는지 사주고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외국인은 팔았어요.
그리고 올라오니까 주식을 계속 파는 쪽이에요. 그렇죠? 자, 이 저점에서 기관이 멈췄습니다. 그만 내려가 하고, 그죠? 막아줬어요. 그랬더니 개인도 역시 동참해서 이제 그만 내려가 라고 했는데, 세 주체를 가만히 비교해보면, 이 구간에서는 외국인은 이 구간은 샀지만 주식이 내려오는 걸 받은 거죠. 이 얘기는 주가 흐름을 바꾸려고 바꾼 건 아니에요. 저 당시. 어쩌면 싸지니까 그냥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못 이기니까 이때는 주식을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 사고 팔면서 소폭 팔아냈습니다. 계속. 그러다가 올라오니까 계속 팝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가 흐름을 주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굉장히 소극적인 거죠. 올라오니까 파는 거고 내려오니까 받았잖아요. 메인 주체가 등장했을 때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사면서 올려야 돼요. 사면서 올렸다고 하는 것은 그 세력 입장에서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는 반증이죠. 그러면 그들의 추정치를 해보면 무엇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단가를 추정치를 해보면 그 중간값이 깨지면 자기들도 손해볼 거 아닙니까?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논리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자리에서 메인적으로 두 주체인 외국인과 기관과 조금 팔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사는 추이 아닙니까? 자, 보시면 개인들도 같이 사주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둘이 합세했을 때 둘이 아직도 사는 추세잖아요. 그럼 전체 볼게요. 이렇게. 이런 그림을 봤을 때 느낌이 오죠. 이게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63,000원 이 자리를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서로 손해가 보지 않을까요? 아직 다 팔지 않았다는 전제 조건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런데 얘네들이 여기까지 열심히 끌어올려 놨는데 얘가 이렇게 팔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팔까요? 저는 이런 논리를 펼치고 싶어요. 판다 그러면 이 위에서 뭐예요? 위에서 출렁출렁 거리면서 자기들 거 다 빠지겠죠. 팔겠죠. 이렇게 내려오면 애써서 올린 거 손해보지 않을까? 여기서 사놓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가 추정치를 이쯤에 본다면 얘는 그래서 이 위에서 출렁출렁 거리는 게 일반적일 거예요.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힘이 좋으면 넘어가는 거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더 좋네 그러면 가는 거고 그 실망감을 쏟아지면 여기를 깰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메인 주체 흐름을 잘 보면요. 파동을 이용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죠. 자, LG전자. 자, 그러면 지금 볼게요. 얘가 LG전자는 다시 분으로 가볼게요. 추정을 해볼게요. 자, 120분이라고 하는 120분 차트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 단순히 잘 안 보이죠? 제가 이렇게 캔들 볼륨 차트로다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서 캔들 볼륨 차트는 그 봉 자체에 거래량도 포함된 개념이죠. 자, 이 부분이에요. 제가 하는 게 누군가는 여기서부터 아까 산 게 개인하고 기관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뚫어준 거 보세요. 이날 뻥 뚫어준 거. 이거는 누가 사면서 올린 거죠. 분명히 거래가 터지면서. 자, 그러면 여기 집중돼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 자리를 깬다고 하면 얘는 손해보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누가 또 사면서 올렸습니다. 누가 또 사면서 올렸고요. 그렇죠? 거래가 터지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빵빵 쳐줬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메인 주체가 관리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닐까요? 그럼 반대로 여기서 음봉이 터지면서 이게 거래가 터지면서 밀렸다고 하면 얘네들 이익 실현하는 게 아닐까요? 따라서 지금 이 주가는 내가 지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기준이 분명하다는 거죠. 성장세를 더하느냐 안 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요. 저는 그래서 이 흐름을 파악할 때 이 주가를 넘어갈 때 메인 주체를 봤을 때 누구냐고 보면 기관이 분명히 쳐줬죠. 이날. 날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9월 10일 정도 됩니다. 그럼 분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게 9월 10일쯤 되겠죠. 딱 떨어지죠. 그 날짜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기관이 쳐서 나 이제 갈래라고 시그널 준 거죠. 자, 어때요? 주식을 볼 때 메인 주체의 등장을 살펴보고요. 주가 흐름을 주도하는 주체 세력의 움직임을 통해서 메인 주체의 등장을 살펴보고요. 메인 주체의 평균 단가를 추정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은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만 산 게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자기들이 의도한 거죠. 왜? 주가를 올려버리려고요. 그래야 수익이 나죠.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밑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네, 여기서 외국인들이 파는 걸 받아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빵 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량을 좀 팔긴 했지만 이탈하지 않았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가져와서 결정적으로 나 이제 수익 낼래 그런 사인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내려오는 걸 받질 않습니다. 뭘 보냐면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거죠. 자, 그럼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LG전자를 보게 되면 여기도 그랬죠.
빵 터져주죠. 그 다음 외국인하고 둘이 빵 터주는데 여기 좀 팔죠. 근데 이거 어떻게 팔아요? 위에서 파는 거죠. 주가를 방해하지 않죠. 흐름을. 위에서 파는 거죠. 근데 이쯤 가니까 또 사죠. 좋으니까 또 샀죠. 자, 계속 사죠. 계속 사죠. 이 주가를 흠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변곡을 만들어준 건 기관이고 같이 동참해서 올라온 건 외국인이고 둘이 아주 그냥 쌍으로 돈을 벌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벌써 다 나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러면 우리가 이 주식을 여기서 샀을 때 이 기업이 끝까지 성장한다. 무너지고 늘어질 거예요. 20년이고 30년? 과연 그게 좋은 매매 기법일까요?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한 종목 잘 잡아서 성장세가 초기에 잡아서 잘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최근에 그 영웅이 됐던 그 아시겠지만 KMW 5G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도 갔는데 제가 이것도 지난번에 분석할 때 8만원까지 간다고 했는데 결국에 갔어요. 예, 여기까지는 어떤 분석에 의해서. 자, 그런데 이때도 볼게요. 메인 주체의 등장, 외국인이 끊임없이 잡아 들어간다라고 이것도 엄청나게 제가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예, 갔죠. 더 사죠. 더 강화되죠. 흐름이 이만큼 주체 흐름을 파악한다는 것은 주식 분석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한 번쯤은 이런 부분 주가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목소리 높이고 서로가 준엄하게 이 주식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을 때 이 LG전자가 가지고 있을 때 메인 주체인 기관이 등장해서 그저 그들의 단가 추정치를 따져보면 지금 현재 지나간 과거 사안이 아니고 지금 현재 메인 주체로서 흐름을 유도하는 것은 누구다? 기관과 개인인데 그 주 세력은 기관이라는 게 나오죠. 근데 그들의 추정을 해봤을 때 62,000원대 정도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무너졌을 때 내가 만약에 여기 따라 들어갔다, 동참했다 그랬을 때 이 주가가 무너지면 나도 손절해야 되는 거고 지금 성장세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홀딩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 주체가 자기들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주가는 위에서 놀든 할 겁니다. 기업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주식을 투자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장기 투자라고 하는 말도 일리는 있죠. 직장인 생활해야 되고 개인 입장에서는. 자, 그러니까 그거는 별도로 하되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단기 차익도 훌륭한 방법일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서 얘기 드리면 주식 매매는 결국 어떤 매매해야 되냐? 자기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흐름을 믿고 논리를 믿고 메인 세력의 흐름을 따라서 매매하는 게 제 매매법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여러 차례 제시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정문일침이 얘기하는 부분을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문일침이었습니다. 구독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